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우리 SY 샌드위치 패널 1위 회사이고 현재는 이 재건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재건 관련된 이슈를 좀 모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한 차례 폭락을 하고 나서 좀 V자 반등 형식으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푸틴 암 사망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지지율이 역전했다는 소식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건 이슈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 총리가 23일 날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이 종전 해법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좀 재건주들의 반등이 그래도 좀 나와졌는데요. 일단은 종전 해법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호재성 경향이 있고 이렇게 특정 날짜에 뭐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일정주, 뭐 재료주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좀 가까운 사이다, 각별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디 총리도 이번 해에 연임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총선에서 좀 연임을 성공하게 되자 서로 뭐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관계를 과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올해 11월 달에 러시아와 평화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걸로 가기 위한 이런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게 좀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이제 뭐 방문을 하고 나서 이 종전 해법과 관련돼서 또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전 논의를 했다 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그 외교부가 이 중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중국의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한층 올라간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또 23일 이후에 주말간 나오겠죠. 금요일 당장 내일 끝나고 나면. 그래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이런 걸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찌라시가 하나 돌았어요. 푸틴 암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크라이나 국방 정보국장이 직접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찌라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내용 자체가 호프에 가깝다. 호프. 맥주 호프 말고 희망. 결국에는 이 푸틴이 옛날부터 이 건강 악화설, 뭐 암에 걸렸니, 뭐에 걸렸니 하면서 이런 썰이 많았는데 뭐 아직까지 좀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푸틴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 근데 멀지 않아서 이제 죽을 거다, 사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뭐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 크림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 현재 또 부인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런 또 찌라시가 하나 있었다.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 브리핑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전선주들이 오전에 잠깐 반짝 좀 올랐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전선조합이 투입이 된다 이런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건물 올리고 도로 복구하고 전선 깔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전체 재건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가볍게 좀 시장 브리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에 좀 진격을 해 있는 상황이고, 뭐 드론부터 해서 여러 뭐 80개 마을 이상을 좀 장악을 한 상태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요렇게 요 지역을 현재 조금 침공을 해서 좀 먹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 본토를 진격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평화 협상이 있죠. 뭐 여기에서 러시아를 초청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런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나도 러시아 땅을 갖고 있으면 협상을 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나도 너희 러시아 땅 얼마 일부 돌려줄 테니까 너희도 돌려줘 이렇게 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평화 협상을 대비한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힘이 닿는 대로 제가 봤을 때 러시아 그 본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추후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건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러시아에 진격해서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단기적으로 악재
악재로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평화 협상을 위한 발판 마련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재건주에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주가 아니고 재건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 트럼프의 정책주로 엮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종전을 내가 하겠다, 당선이 되면.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땅을 이제 앞전 그 크림반도처럼 러시아에게 좀 넘겨주고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또 쏟아내기도 하면서 이 종전을 빨리 끝내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곧 재건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11월 전까지는 이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재건주의 주가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해리스가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뭐 이겼다, 뭐 4% 이상 벌렸다, 이런 소식이 또 최근에 들려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은 오차 범위 내에 2%에서 3% 내 오차 범위가 있다, 설문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 내의 오차 범위는 박빙이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결과다라고 또 제가 한자를 설명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재건주의 상승은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이 폴리마켓 선거단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거의 6% 격차를 벌리게 되면서 트럼프가 좀 이기고 있는 양상세로 가게 되면서 재건주들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인도 총리 방금 보신 그 이슈와 재료를 함께 좀 덧붙여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지율 변화는 11월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함께 들어서 보겠습니다. 한 차례 지수 폭락이 있고 나서 현재 좀 V자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 지수 폭락이 SOI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여기 가격대 위에서 돈을 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 폭락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복해 줄 가능성 역시 다분히 존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11월까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도 엮여 있고 평화회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양상에 대한 구도가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내가 재건주, 그러면 11월 달까지 결과 봐야죠. 저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 지수가 막 좀 너무 특별하게 막 미친 듯이 밀리지 않는 이상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 겸 매물대 이쪽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확률도 꽤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분봉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기 박스권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좀 특별한 경우인 거고, 지수 폭락으로 해서 지금은 그냥 이슈 챙겨보면서 전체적인 그 상황만 이렇게 굴러가고 있네, 이렇게만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현재 9월달 FOMC 때 이 금리 인하 미국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그 시사가 뭐냐면, 지수가, 그러니까 금리가 첫 인하하는 시점 있죠. 그때는 지수에 대한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미국이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뭡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낮아지고 물가도 잡혔을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왔을 때 금리 인하를 첫 시행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SY가 함께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거는 SY뿐만은 사실 모든 종목이 받는 거라서 뭐 이런 유의점만 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슈들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영상 또 가져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